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처럼 단순히 로봇 하나를 공개하는 수준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직속으로 새 조직이 만들어졌고 분산돼 있던 로봇 역량을 한 곳에 모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소식이 단순한 조직 개편으로 끝날지 아니면 국내 로봇주 전체를 다시 움직이는 신호탄이 될지입니다. 특히 국내 로봇 섹터는 6월 고점 대비 약 50%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용화와 수익성에 대한 의문, 휴머노이드 기술, 리스크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겹친 시점에 삼성전자가 다시 전면에 나선 겁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로봇 제조사가 아닙니다. 로봇을 직접 사용하는 제조기업이면서 동시에 반도체와 부품, 완제품, 생산 장비까지 공급할 수 있는 거대한 기술 기업입니다. 로봇을 개발하고 실제 공장에서 테스트한 뒤 쌓인 데이터를 인공지능과 하드웨어 개발에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검증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성능을 개선하는 수직 통합형 생태계가 가능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기존 로봇 기업들과 삼성전자의 가장 큰 차이로 꼽힙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노태문 대표이사 직속으로 RX, 즉 로보틱스 익스피리언스 사업 추진실을 신설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리서치, 미래로봇 추진단 등에 흩어져 있던 로봇 관련 역량을 결집하고 서울 R&D 캠퍼스를 중심으로 구미 로봇 데이터 팩토리와 미국, 중국, 일본의 연구 거점을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장기 전략부터 핵심 기술 개발과 사업화까지 통합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직 개편을 삼성 로봇 사업의 재출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게 로봇 사업은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로봇 사업팀을 만들고 보핏과 볼리의 상용화를 추진했지만 기대만큼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2024년 조직을 해체하고 재편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연결 자회사로 편입하는 한편 미래로봇 추진단을 설립하면서 전략을 바꿔왔습니다. 로봇은 기술 시험과 실제 상품화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큽니다.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소비자가 돈을 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격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안전해야 하며 사용하기 쉬워야 합니다.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생산성과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삼성은 과거 사업화 과정에서 바로 이 현실을 경험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 순서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부터 가정용 로봇 시장을 대규모로 공략하기보다는 제조 현장용 로봇을 먼저 개발하고 이후 홈과 리테일 분야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삼성그룹 내부에 실제로 로봇을 투입할 제조 현장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생산 라인에서 로봇을 운영하면 기술 문제와 비용 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는 다시 인공지능과 차세대 로봇 개발에 활용됩니다. 삼성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공동 개발하는 신형 휴머노이드의 공개 여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구미를 중심으로 한 양산 라인과 데이터 팩토리 구축, 액추에이터와 로봇손 센서 등 핵심 부품 공급망 확정도 중요합니다. 실제 삼성그룹 제조 현장의 운영 로봇과 물류 로봇, 조립 로봇이 투입되는지도 시장의 기대를 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와 인수합병이 확대된다면 국내 로봇 생태계 전체에 자금과 관심이 다시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만 고집하지 않고 필요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시장의 변화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다시 나섰다고 해서 모든 로봇 관련 기업의 주가가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휴머노이드 기술 자체에도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기대를 선반영한 종목이라면 실적과 사업 성과가 따라오지 못할 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 로봇 섹터가 6월 고점 대비 큰 폭으로 조정받은 것도 이런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시장이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 발표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제로 어떤 로봇을 만들고 어디에 투입하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며 사업 규모를 얼마나 키울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현대차의 CEO 투자 설명회, 정부 예산안, 코스닥 제도 개편 등 로봇 산업과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겹치면 로봇 섹터가 단기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감만 커지고 제품과 매출이 따라오지 않으면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재개를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삼성이라는 이름 때문만은 아닙니다. 로봇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제조업을 연결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반도체와 제조 인프라,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봇을 연결한다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업 모델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공개된 정보만으로 성공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제품이 나올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협력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삼성그룹 내부에서 로봇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도입될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이 봐야 할 것은 단순한 로봇주 급등이 아닙니다. 조직 개편 이후 실제 투자 규모가 커지는지, 핵심 부품 공급망이 확정되는지, 공동 개발 로봇이 공개되는지, 그리고 제조 현장에 실제 제품이 투입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 변화가 확인된다면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삼성 로봇 사업의 진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면 시장의 기대만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제도전은 국내 로봇 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과거의 기대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이슈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